동아일보 단독으로 떴는데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 오전 3시, 새벽 3시에 임성근 가슴 장화 신고 물속 숲을 찔러야 라고 말했다. 국방부 TF 최상병 중간보고서에 혐의를 적시했다. 새벽 3시에. 이 얘기는 뭡니까? 동아일보는 윤석열 죽인다예요.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죽인다고, 조선일보는 그래도 지키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설 거고. 저는 이 기사가 새벽 3시에 올라왔다는 거에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왜냐면은 이게 딴 데도 쓸 거거든. 우리가 먼저 쓰자. 안전수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조사본부 당시 이종섭 장관에게 제출도 했다. 그런데 우리 이 사건 처음에 흘러갈 때 뉴스에도 났어요. 국방부가 다시 조사했는데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 뉴스가 사라지고 최종본에는 6명 빠지고 2명만 혐의자로 적혀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기억나시죠? 이 예전에 국방부가 다시 조사했는데도 해병대 수사단과 결론이 똑같았다라는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졌죠.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최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임성근 구체적 혐의를 중간보고서에 적시했다. 중간보고서가 있는데 최종보고서랑 내용이 너무 달랐어. 근데 이 중간보고서가 뉴스에 보도된 적은 있는데 이게 문건으로 확인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임성근에 대해서 지난해 7월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라는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최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이 중간보고서에 적혀있더라. 국방부가 조사한 겁니다. 진짜 와우. 임성근은요 19일 최상병이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훌륭하게 공보 업무를 했다. 훌륭하게 수색 작업을 했다가 아니라 해병대를 알리는 공보 업무를 잘했구나. 오로지 자기를 알리기 위한. 고양이 뉴스님이 딱 설명해 줬던 임성근이 출세에 눈이 먼 그 계기들 그리고 이상한 행보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훌륭하게 공보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병들이 이 수색 작업을 하는 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더 이렇게 시킨 거예요.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방부 중간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 늦게 전파한 혐의, 작전 전개를 재촉한 혐의, 이게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경찰에서 다시 갖고 왔잖아. 해병대 수사단의 이 조사를 뺏어와서 국방부가 다시 할 거야 했는데 중간 보고서에서는 해병대 조사보다 더 빡세게 적시를 했어요. 중간 보고서는. 하지만 결론은 달라졌죠. 결론은 이 보고서가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8월 14일 이종섭에게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이에요. 임성근을 포함해서 6명의 혐의를 적시했고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1일 최종 발표에서는 조사본부에서 임성근 6명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 중간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누군가의 외압으로 또 수정이 됐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보면 국방부가 다시 조사한다라고 했는데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기억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공수처는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니면 바꿀 이유가 없죠. 중간보고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갔는데 최종 보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들어갔는데 유 관리관 측은 조사본부의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할 권한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 이건 엄청 큰 거죠. 동아일보가 새벽 3시에 보도했다. 이 건은 절대 그냥 덮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시면 됩니다. 동아일보가 왜 윤석열에게 이렇게 불리한 내용을 새벽 3시에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을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중동의 스탠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선일보도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처럼 쓰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조선일보의 논조는 대통령실이 자초했다.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실 해명해야. 제목은 그렇게 됐는데 내용은 이를 키운 건 대통령실이다.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또 수사할 건데 왜 해병대 수사단의 그 결과를 굳이 뺏고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도망시키고 왜 그런 짓을 해서 이를 키우냐. 그 얘기는 뭐예요? 경찰도 검찰도 니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데 왜 그랬어? 모질이들아. 이런 논조예요. 답답하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조선일보는 요런 논조고 동아일보랑 중앙일보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자. 요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최상병 사건으로 최해병 사건을 조중동의 스탠스는 딱 이렇게 갈립니다. 아니 니들이 힘 다 갖고 있으면서 경찰도 검찰도 다 쥐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오바를 떨어가지고 이를 이따위로 키우냐. 속 터져 뒤지겠다. 이게 조선일보의 논조예요.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답니다.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다더니 10여 차례 통화. 요것도 기사 나왔죠. 이게 누구냐? 붕짜형. 우리 지난해 8월 이종섭, 신원식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신원식이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는 채 하는 것이 방해될까?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표정으로. 이런 표정으로 신원식이 전화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최상병은 손잡고 들어가는 와중에 거기만 또 푹 꺼져서 사실 강바닥에 우발적인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드를 막 쳐요. 이때는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야. 그죠? 그런데 MBC가 확보한 통신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이 VIP 경로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0일부터 9일간 13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원식이 어떻게까지 실드를 치냐. 삼류 저질 정치인의 악습을 흉내낸다면서 박정훈 대령을 맹 비난하는 글을 막 올리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9일간 13차례 신원식하고 이종섭 통화했잖아. 이게 확인되자 뭐라 그러냐. 국방 현안을 소통했다. 최상병 건 관련 통화는 없었다. 패턴이 똑같아요. 통화한 적 없다고 했다가 통화 기록 공개되면 최상병 이야기는 안 했다. 해명이 똑같죠.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있었죠. 위성건 의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종섭이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했는데 대통령하고 이종섭 3차례 전화 통화한 거 밝혀지니까 그 건으로 통화한 게 아니다. 거기다가 VIP 경로설 나오고 7월 31일에 대통령실 02800 이 전화 받은 것도 드러났잖아요. 요거는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엊그저께 여기서 이종섭 측 변호인하고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하고 나와가지고 뭐 토론 같은 거라는데 앵커가 이렇게 물어봐요.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화 여부라든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장관으로서는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이종섭은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아, 그냥 넘어가지 않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자, 이 판이 완전히 궁지로 몰리고 있고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이악 물고 죽인다 이러고 기사를 막 써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뭘 합니까? 따란 국무회의를 열어요. 9.19 군사합의 완전 효력 정지 의결 땅땅 해버립니다. 가장 효율적이었던 남북 간의 최초의 군사적 합의를 깨버립니다. 자, 이건 뭐예요? 안보 불안. 지금 최전방은 비상이랍니다. 최전방은 난리래. 군대 간 우리 애들만 죽어나는 거죠. 군대 간 우리 애들만 죽어나는 건데 이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 9.19 군사합의 긴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너무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최상병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탄핵으로까지 가는 분위기로 막 몰려가고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이거 안 봐준다 이러고 막 있고 조선일보도 발은 반쯤 빼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남은 게. 남북 간의 긴장감을 키워라. 보수층 결집시켜라. 나를 지켜라. 이거를 누가 결정했냐. 결정은 국무총리가 했지만 사실 대통령이 해야지. 하여튼 비겁하다니까. 어제 이 의결하기 전날 김태효 등장합니다.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김태효가 불러 NSC를. NSC에 대통령이 없어. 김태효가 에이 뭐야 실무조정회의를 해. 그리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이 실권자가 누구야? 김태효란 얘기 아닙니까? 김태효가 9.19 군사합의 폐지 이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들 한덕수나 윤석열은 바지라는 거죠. 바지. 뒤에서 김태효가 결정한 거예요.
실제적인 결정을 김태호가 내리고 효력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여기서 NSC 대통령이 주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없고 김태호가 주재해서 딱 김태호가 진짜 나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김태호가 일본 간첩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이것들은 안보 불안, 남북 간 대치 이런 거를 노리죠. 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이야기로 하나 살짝 넘어가면 슈카월드님 방송에서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슈카월드, 슈카님 좋아하시는 분도 봤겠지만 영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이야기. 지금 순낙, 인도 출신의 순낙 총리잖아요. 보수당 지지율이 박살나고 노동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총선인가 뭐 이런데 7월에 총선을 하자. 7월에 총선하자 이 순낙 총리가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건데 이게 신의 한 수다 이러면서 보수당 지지율이 지금 박살났어요. 자, 카메론 브렉시트 국민투표 붙였다가 진짜 브렉시트 해버렸죠. 그 다음에 보리스 존슨인가? 이게 약간 동네 약간 모질이 아저씨 같은 사람. 문재인 대통령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 양반이. 이 사람. 아 그리고 이 여자 한방에 부자 감세로 영국 경제 초박살 내놓고 바로 쫓겨난 이게 다 보수당 총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인도 출신 순낙이라는 사람이 있네. 인기가 없어요. 영국 박살 냈거든요. 이 보수당이 박살냈어요, 영국을.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보수가 나라 경제 박살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수라는 작자들이. 5월 2일 지방선거에 노동당이 1당이 됐는데 문제는 보수당이 3당이 됐어요. 네, 3당이 됐습니다. 리버럴 데모크라트라는 저 밑에 있던 당이 2당이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양당 체제였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의힘이 정의당한테 진 거야. 정의당한테 진 거예요, 지금. 아니면 리버럴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보수 색깔이 있는 당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3당이 돼버렸습니다. 지방선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그냥 초박살난다 이런 위기감이 있어요. 총선 이대로 가다간 역사상 가장 큰 대패가 예상되는데 우리에게 확실한 표를 줄 보수표를 결집하라. 중도표는 이미 텄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채팅창 보면 어느 나라 같네. 이거 많이 봤는데 한국이냐? 이런 채팅이 막 올라와. 너도 이거 한국인가? 이를 위해 나온 순낙 총리의 필살의 비기. 국가안보가 위험하다. 불안정하고 위험한 시기에 열리는 선거다. 국가안보가 위험하다. 의무복무제. 18세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복무제를 제안한다. 징병제를 갑자기 꺼냈습니다. 징병제를 꺼냈어요. 와, 안보 위기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고 막 영국의 모든 18세 청년들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거나 민간에서 국가를 위한 복무를 하거나 이거는 남자 여자 다 해요. 그러니까 뭐 공익을 하거나 군대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거지. 저기도 청년표 버렸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 군대에서 많은 청년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잡아라. 우애와 친목을 다지며 사회 분열을 해결하는 아름다운 경험의 장이 될 것이다.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군대에서 우애와 친목이 다져져? 사회 분열을 해결해? 아름다운 경험의 장이야. 군대 한번 갔다 올래? 자기들은 군대 안 갔다 왔거든. 1960년대에 징병제가 있었고 그 이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애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보이스카웃이야 우애를 찾게? 이러니까 딱 갈려버립니다. 세대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정책이다. 18세에서 24세는 반대가 65, 65세 이상은 반대가 31 이렇게 되고 나오죠. 완전히 세대별로 콱 갈립니다. 자, 선거에서 박살. 그러니까 65세 이상만 공작하자. 어차피 젊은 애들 우리 안 찍는다. 징병제. 안보가 위태롭다. 야,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랑 똑같아? 거기다가 무슨 말을 했냐? 또 다른 선거 공약이 연금 수급자들 세금 감면해주겠다. 우리나라도 종부세 깎아주고 아파트 종부세 누가 많이 내요? 노인들이 많이 내죠. 부자들이 많이 내죠. 뭐 이렇게 똑같아? 수백만 명의 연금수급자 세금 감면을 발표하면서 노년층 유권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담한 계획은 우리가 연금수급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와,
4조 원짜리 세금 감면 공약. 당연히 연금 고갈 우려는 확산된다. 결집하는 보수당 지지표. 노동당 지지층 반대가 67이고요. 보수당 지지층은 찬성이 71입니다. 징병제. 애들 군대도 보내고 우리 세금도 줄여준다더라. 요즘 것들, 요즘 애들 정신 차려야 돼. 군대 가서 정신 차려야 돼. 영국의 노인네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망치는 건 보수가 다 하네. 크크크. 민주주의 본고장 별거 아니네. 영국이나 한국이나 나라 망치는 거는 보수가 다 하고 있고 노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브렉시트 누가 했어요? 노인들이 결정한 거예요. 노인들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대한민국은 현재의 50대, 60대 중반까지 다르다. 60대 후반부터 70대 이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빨리 이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대한민국 노인들이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 물론 그 사람들도 늙어서 보수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국처럼 되진 않을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의 사정이 흡사해.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 노인이 많아. 영국도 노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표는 아니다, 버려. 어차피 우리 안 찍어준다. 대단하죠. 나라 망하든 말든 젊은 청춘 여러분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세요. 노인들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민주주의 본고장 영국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가냐? 짜증난다. 민주주의 본고장 영국이 이따위예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투표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젊은 층들이 투표해서 브렉시트도 막고 보수당이 이렇게 장기 집권하는 것도 막았어야지. 영국도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지가 않아요. 투표 안 하면 노인들을 위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 슈카월드님이 이걸 갖고 왔는데 내가 최상병 사건을 막 정리를 하다가 이걸 보고 아니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똑같아? 우리나라도 지금 최상병 때문에 지지율 막 떨어지니까 하는 게 뭐야? 9.19 군사합의 폐지, 남북관계 더 경색, 안보 불안 끌어올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얘네도 똑같은 짓을 하네. 65세 이상 고령층에 전력 투구하라. 뭐냐? 그 비기는 징병제. 와, 여기서 채팅창에 러풍이야? 우리는 북풍인데 여기는 러풍이야? 러풍? 북풍 이용하고 러풍 이용하고. 아이고. 민주주의 종주국도 별거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자, 최상병 사건 이야기하다가 약간 곁다리로 좀 세봤는데 동아일보는 확실하게 결정 내렸다. 최상병 사건 절대 그냥 묻히지 않습니다. 이걸로 윤석열 정권 무너집니다.